안녕하세요. 김종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양세형 교수님 목포 화교와 군산 화교 비교 분석 아주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들 많이 있었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군산 화교학교 관련해가지고 그 자료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제 군산 화교학교라고 하는 공간이 어, 군산에 있는 화교분들한테 어떤 문화적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15분 동안에 다 설명드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자료집에 PTP로 갖고 또 그 자료집들을 참고해가지고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 지금 발표회에서는 그 영상을 통해서 사진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체 내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정희 교수님께서 군산 화교가 군산에 언제 처음 정착했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이미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문헌상으로는 정확한 언제부터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지 언제 군산에 처음 화교들이 발을 디뎠는가에 대한 정확한 그 자료는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1900년대 황성 순부에 나와 있는 자료들에서도 잠깐 군산 화교에 대한 언급이 있고, 특히 군산이 1899년 5월 1일 날 개항을 하는데요. 그 각국 조계 지역의 조계 평면도라고 하는 지금 참여자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도면에 보면은 전체 57만 2천 평방미터 정도의 그 조계 지역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 C자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곳이 차이나, 그러니까 화교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그 당시 기록에서 보면은 4명 정도의 지주가 35곳의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일본인들이 정말 많은 토지들을 각국 주계 지역 안에서 확보하게 되는데, 두 번째로 화교분들이 많은 토지를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교분들의 거주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이제 목포 비교할 때도 군산 거주 인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어, 한 가지 이제 의문되는 부분은 그 군산 부청이나 이런 데에서 만든 그 관에서 만든 자료의 숫자와 달리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숫자들은 훨씬 더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에 화교 분들이 정착해 가지고 사는 인구보다는 이동성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그 차이점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제강점기 기간 전체에 있어서 군산은 가장 많을 때 1,200명 정도까지 화교분들이 거주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인들에 이어서 한국인, 일본인, 그리고 우리 중국인 이렇게 해가지고 군산 안에는 적어도 3개의 민족이 서로 이렇게 공존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그 외로 미국 사람들이 선교사로 와 있는 경우들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자, 화교 관련해서 학교 내용 들어가기 전에 그 군산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는데, 현재 보고 있는 사진은 아주 그 군산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저 위에 보면 군산 영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일본인들이 주로 각국 조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화동이라고 하는 곳, 저희 박물관 앞에서 거주를 했다면은 화교분들하고 조선인들은 지금 이 영정이라고 하는 곳, 현재 군산은 영화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포목상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영화동 그 사카이마치라고 하는 영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인 포목상과 한국인 포목상들이 있었죠. 그리고 한국인 포목상들 같은 경우는 그 주로 개성 송방들이 내려와가지고 이쪽에서 포목상을 하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이곳을 그 송방골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진을 여기에다가 게재한 이유는, 사진에 이렇게 등장인물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보시기에 첼로 좌측에는 아마 기모노를 입은 여성인 것 같고 일본 여성, 그리고 하얀 옷 입은 그 세 명이 이렇게 걸어가죠. 뭐 당연히 그 우리 한국인 조선인들이고 그 옆에 남성 두 명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는데 의복을 보면은 저게 중국인의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구성 안에서 이렇게 민족들이 같이 생활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대략 1930년대 정도 사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군산 화교의 그 학교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이제 군산 학교를 통해 가지고 군산 화교 정체성 형성이나 문화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아마도 군산의 화교 학교가 어떤 발전 단계를 거치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그 첫 번째 학교, 1941년에 중국 어문강습소라고 하는 군산 화교 소학교가 처음 만들어지는 그곳의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이정희 교수님한테 선물을 받아가지고 저도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군산 상무회라고 중국 중화 상무회라고 써 있고 2층에 일본식 건물입니다. 근데 이 건물을 보면서 이제 중화 상무회 사람들이 이렇게 왔구나. 1926년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냥 중화 상무회 건물이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1927년 그러니까 중화상무회가 군산에 만들어진 것은 1924년이죠. 당시 신문에 보면은 그 인천 상무회의 그 지점 분정 개념으로 군산에 만들어졌다고 나오니까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화교분들의 구술 조사를 해보면은 첫 번째 중국 화교학교가 만들어진 곳이 바로 그 상무회 중화상무회 건물에 같이 있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군산에 만들어진 최초의 화교학교였구나. 그리고 지금 저기에 계신 분들 뒤에 보이는 곳에 학생들이 이 당시는 아니지만 이후에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지금 군산부 전주통 17번지라고 당시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비내원 군산 오면 비내원들 많이 아십니다. 근데 비내원 바로 지근거리에 지어오고 있었어요. 만춘향이라고 하는 대형 그 요리집이 있었고 그 만춘향이 과거에 상무회 건물 그리고 화교 학교로 운영이 됐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진행을 하다 보니까 15분 생각하고 중요한 부분을 빼놨는데 저희가 이 군산 화교의 연역과 그리고 연역을 통해서 화교분들에 대한 그 문화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됐던 것은 군산 화교 연역지라고 하는 그 자료를 통해서입니다. 이 자료는 사실 현재는 그 자료가 있는가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봤을 때는 그 자료를 옮겨 적은 그 글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실제 그 목판에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 그 목판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보기가 쉽지가 않았고 지금 과연 남아 있느냐 2001년 화재 때 같이 소실되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목판에서는 그 목판은 그 1953년에 1953년 10월 10일 화교학교 개교 11년을 기념해서 작성이 됐는데 당시 교장이었던 동을신 그리고 교사였던 왕서우 씨가 글을 써가지고 화교학교가 11년의 기간을 겪는 동안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유지가 되었고 어떤 과정을 겪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서 보면은 첫 번째 그 글을 들어가면서 본교는 민국 30년 그러니까 1941년 10월 10일 창건했다.
창건 당시 군산 중화상회 회장은 녹암정 씨였고 군산 거주 화교는 약 1200명 정도였으며 휴학 아동은 약 50명이었다. 이때 남한에는 서울과 인천에 각각 소학교가 한 곳씩 있어 타 지역에 살고 있는 화교 자제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다. 화교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려면 일본 학교에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사진에서 봤던 그 중화상해의 그 학교 모습을 도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도면은 제가 2007년도에 군산에 계신 화교분들에 대한 그 녹취조사를 전체 녹취조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화교분들을 만나 뵀었는데 그때 학교 관련 문의를 하면서 학교 내부 모양과 모습과 그리고 또 어떤 그 교과 내용을 배우는가에 대해서 계속 여쭤봤었는데 그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관 들어가면은 교실이 있고 교무실과 교실이 있고 교실 중에 한 곳은 멀리서 오는 학생들이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 있어가지고 기숙사로 썼고 군산 시내 학생은 50명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중화상해 사무실이 있고 역시 교실 2곳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정갑 회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처음에 만들어질 때 노감정 회장 당시 그 회장님과 우광희 씨라고 하시는 분이 주동이 돼가지고 학교가 만들어졌고 꼭 학교 필요성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기부를 받아서 했는데 임정갑 회장님은 그 우광희 씨와 굉장히 절친하셨고 또 작은 포목점을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광복 이후에는 그 학교협회 회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이시죠. 1948년도 졸업생 사진이 있는데 뭐 당시 6년 그 학교를 다니게 돼 있고 또 교복이 있었고 그리고 학교 나타나는 그 배지가 있었고 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학교 첫 번째 학교가 그곳에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전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이제 학생 수가 처음에 60명으로 시작했었지만 나중에는 그 대전 이남 쪽, 저 밑에까지 해가지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까 200명 정도까지 늘어나게 돼서 당시 그 화교 협회와 같이 사용을 하는데 다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옮겨가게 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그 군산 중앙초등학교의 서쪽 문이 있는 인근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거든요. 그곳에 그러니까 해방 후에 그 일제 강점기 때 병원으로 사용했던 건물이 있었고 2층 건물이 있었고 그 건물을 매입을 해서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병원 건물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더 안타까운 것은 1949년도에 그 건물이 화재가 돼가지고 화재가 나가지고 전소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갑자기 갈 곳이 없게 돼요. 그래서 당시 군산에서 유명한 큰 음식점이었던 동해로의 창구와 그리고 또 바로 박물관 앞쪽에 있었던 그 호목점인 오풍덕의 창고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지금 현재 사진에 보시는 현재 중국 기독교교회 인근 지역이죠. 이곳을 임시 학교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바로 이어가지고 저기 지금 현재의 군산 화교학교가 있는 명산동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저 뒤에 지금 학교 건물이 보이는데요. 사진 뒤에 보이시죠? 일제 강점기 때는 그 유곽이라고 해가지고 그 향락업소죠. 여성들이 있는 향락업소였던 칠복이라고 하는 아주 큰 유곽 건물을 화교분들이 그 한국의 관세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인계받게 되고 그 나중에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운동장에 지금 학생들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학교도 굉장히 큰 규모라서 잘 운영이 되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학교는 말 그대로 화교분들의 모든 그
사적인 공적인 일들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식 할 때도 학교에서 결혼식들을 하시게 되고요. 또 학교 운동회나 이런 걸 통해서 전체 화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그 단체 활동도 하시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이 학교도 2001년에 화재로 사라지게 되죠. 당시 1966년도 학생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역시 여학생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교학교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2001년도에 화재가 날 때 저도 이제 그 자리에서 그 화재 현장을 보고 있었었는데 그때 이 지금 현 화교학교는 1층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98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근데 이제 구 화교학교가 불타서 없어진 뒤에 2022년에 이제 완공이 돼가지고 현재의 모습처럼 됐는데 이 연역지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그런 말이 담겨 있습니다. 학교가 오늘날의 기초가 있는 것이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교민의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모두 한국 화교 선배들께서 노력하고 지원한 결과이다. 앞으로도 교민들께서 계속해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교사는 충성하고 가르치는 데 게을르지 말고 학생들은 더욱더 봉사하고 선배들의 심혈을 헛되지 않게 노력하기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연역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아쉬운 것은 지금 현재 학교는 그 휴교 중이죠. 5년째 휴교 중, 학생이 없다 보니까 휴교 중입니다. 하지만 저 학교와 또 연역지가 군산 화교 분들의 이 연역지에 의해서 말하다시피 정말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그 유지해왔던 모습들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벌써 한 3분 정도가 지났네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서울연구원에 지금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그 한국 화교인 손염이라고 합니다. 저는 건축 전공을 했고요. 이제 그 건축 역사 쪽, 특히 그 한국 화교 학교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해서 이제 논문을 쓴 바가 있습니다. 우선 그 김준규 선생님의 발표 너무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화교 학교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정말 이 화교 학교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데 이제 그중 한 꼭지 군산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 또 그 논문을 쓰셔서 제가 연구할 때 참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럼 우선 그 군산의 경우 1941년에 학교가 이제 설립됐다고 이제 기록상으로 나와 있고 이제 선생님의 연구에서도 밝히셨는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해방 직전인 40년에서 45년 사이 이 기간에 이제 한국 내에서 지어진 화교학교가 정말 드뭅니다. 이제 뭐 수도권을 제외하면 거의 손에 꼽는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군데가 군산이었고 또 한 군데가 이제 대구였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지금 PT상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대구 화교학교 발기 및 성립에 관한 이 연역지 그리고 이 한국 화교 교육이라는 그 장조리라는 화교가 이제 주로 맡아서 이제 작성한 책이 있는데 당시에 그 50년대 57년 책인데 이제 당시에 이제 전국 화교 학교에 대한 상세한 현황을 기록하고 있는 자료인데 그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군산 같은 경우는 이제 노감정 아니면 임정갑 이런 분들이 이제 주력 인사로 참여해서 학교를 설립했고 이제 대구 또한 마찬가지로 41년도에 이제 창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만 놓고 보아도 상당히 좀 그 연구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해방 직전에 학교 설립이라는 것은 일단 당시로서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이제 기록 정황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군산과 대구 두 군데가 실제로 학교를 설립했고 지금까지 그 산물인 건축물이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층적인
연구조사를 이제 진행을 하면 이제 뭔가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가 앞으로도 나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전국에 있는 화교학교들이 그 건축 자산들과 공간 환경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제 이런 지금 그 김준규 관장님께서도 짚으셨다시피 그 병원 건물, 이제 화재로 전소된 그 병원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전에 화교 교회 건물로 썼던 그 영화동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PT 초반에 띄워주셨던 그 상무회 건물 이제 굉장히 그런 사진 자료가 남아 있다는 것은 이제 사실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건축물 수복과 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진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그 단서가 되기 때문에 간략한 도면과 그 사진만 있어도 그 사실 그 뭐 원형 회복이라든가 아니면 건축물 복원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그 지역의 자산, 문화자산, 역사문화자산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그런 자료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각 지역에서 지역민과 연구자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화교들도 동참을 해서 발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간략한 예로 그런 지역의 자산이 뭐가 있는지 그냥 짧게 그냥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 PT를 띄웠는데 이제 이것은 그 대구 화교 학교의 이제 교정에 있는 그 기존에 원래 사용하는 대문입니다. 예, 약간 중국의 양식이 이제 그 지붕부에 드러난 것이 이제 보이고 있고 이런 세부를 보면은 이제 한식과는 다른 심지어 이제 그 돌을 깎아서 올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여타 지역에서도 수도권에서도 이제 잘 발견되지 않는 굉장히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동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상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이제 화교 학교와 마찬가지로 전국 단위의 이제 화교 협회와 이제 각계 인사들이 이제 그 모금 운동을 펼쳐서 이제 이 동상을 건립합니다. 이제 그에 관한 상세한 기록들도 다 이 동상의 옆에 현판에 남아 있어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특히 대구의 화교 학교의 그 장제수 동상 같은 경우는 지역 화교인 그 료슈에우라는 유학무라는 화교가 직접 디자인하고 설계를 한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어서 근데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비단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그리고 오늘 발표를 해주신 군산에도 특히 더 깊게 파헤치다 보면은 무언가가 남아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이제 그 저희 화교 사회가 좀 폐쇄적이고 개방적이지 않은 그런 성격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한 공유를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끈기를 가지고 지역을 현장을 계속 이제 답사를 하고 방문을 하면서 이제 문을 두드리면은 그런 자료들이 이제 언젠가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하고 이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선생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현재 그 군산학교도 지금 폐교 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국의 화교학교가 이제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지역에 하지만 이제 이 화교학교에 대한 관리 처분은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화교 학교와 같은 것은 화교 사회의 공동된 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그 뭐 매분이라든가 이런 처분에 있어서 이제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역 사회에서 이게 그 화교 학교가 나름의 그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자산이다 보니 화교 사회와 그리고 지역 사회 간의 그런 장기간의 협업을 통해서 그 지역의 문화유산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저는 일단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론 감사드리고, 사실 토론을 하셨는데, 이제 그 학교 전반적인 부분과 그 속에서 이제 군산학교, 소학교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질문은, 특정한 질문은 없었기 때문에 김준규 관장님께서 혹시 이제 그 손녀람 선생님의 그 토론을 들으시고 별다르게 붙이시고 싶은 코멘트가 있으시면 한 3분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오디오 켜셔야 돼요. 네, 손현 선생님 자료 보고 참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사실 군산이라는 한 지역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전국을 못 보는 큰 단점이 있는데 전국의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이렇게 계속 준비하고 조사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하는 부분에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그 학교의 문제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내용도 들으면서 저도 군산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학교의 등기가 누구한테 돼 있고 그 등기가 돼 있는 분을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과거에 만나서 그 과정들을 다 듣다 보니까 그 공간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도 없어지고 처 공간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될까에 대한 우려도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그 현재 2세, 3세, 4세 화교분들한테 있어서 한 가지 숙제일 것이라고 저희가 쉽게 얘기하기 힘든 숙제일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아까 연역지에서 남겼던 그 마지막으로 그 분들이 자기 조상들이 선배들이 얼마나 힘들겠는가에 대한 그 기록을 역시 같이 연상해서 생각을 한다면은 지자체 같은 경우 과거에 차이나타운 행사나 페루 행사 아니면 저희 군산시 같은 경우는 현재 짬뽕이라고 하는 특화된 좀 이따가 이제 우리 박찬일 셰프께서 좋은 발표를 해주실 텐데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나 또 지역과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공간이 뭐 그 운동장이나 이런 게 전혀 다른 건물이 확 올라오고 하는 것보다 아까 그 손영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공간 자체가 공간을 기억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뭐 2세, 3세 아니면은 귀화한 분들도 과거 뿌리를 찾고 아니면 군산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군산에 왔을 때 짬뽕만 먹고 짬뽕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짬뽕에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면은 정말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기 손현 선생님 나중에 군산 오시면은 꼭 같이 가셔서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